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가설 검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집단 평균 차이의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두 집단의 평균 비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재 21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두 평균 차이의 검정입니다.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모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규모가설은 똑같지만 대립가설은 한쪽 방향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쪽 방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한쪽 방향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단측 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모가설은 흔히 우리가 실험을 하기 전에는 또는 과거의 사실로 미루어 봐서 보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평균이 다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평균이 같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실험이 끝나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다르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정을 할 때는 양측 검정을 보통 실시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단측 검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더 설명이 쉽기 때문에 단측 검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검정의 아이디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집단이 있고 Y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X의 모평균은 μ1이고요. Y의 모평균은 μ2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μ1과 μ2가 같은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X와 Y에서 표본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뽑기 때문에 우리가 각 N1개, N2개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N1개의 샘플을 뽑고요. Y에서 N2개의 샘플을 뽑습니다. 꼭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뽑은 값들의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하고요. 여기에 표본 평균을 Y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μ1과 μ2가 같다면 두 집단의 모평균이 같다면 두 표본 집단의 평균 X바와 Y바는 어떨까요? 만약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면 거기서 뽑은 표본의 평균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X에서 Y를 빼줬을 때 그 값이 0에 가까울 것입니다. 만약에 μ1과 μ2가 다르다고 하면 X바 마이너스 Y바를 했을 때 이 값이 아주 큰 값이 나오거나 아주 작은 값이 나오겠죠. 작은 값은 음수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론적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 다 기억하시죠?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μ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지금 우리는 X바와 Y바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X바를 조금 더 구별해 주기 위해서 평균이 μ1이라고 하고 그리고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X집단은 루트 n1분의 시그마 1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바의 분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평균이 μ2이고 편차가 루트 n2분의 시그마 2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μ1과 μ2가 같으냐죠. 그래서 X바와 Y바의 분포를 겹쳤을 때 겹쳐지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X바 마이너스 Y바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X바 마이너스 Y바라는 확률 변수를 만들면 우리가 평균은 μ1 마이너스 μ2가 되고요. 그리고 분산은 각각의 분산의 합입니다. 그래서 n1분의 시그마 1 제곱, n2분의 시그마 2 제곱해서 이 X바 마이너스 Y바를 그림으로 그리면 평균은 μ1 마이너스 μ2 그리고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것이죠. 그래서 루트 n1분의 시그마 1 제곱,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규모가설이 맞다면 μ1 마이너스 μ2가 0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제를 풀면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바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6입니다. 두 가지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A 형태와 B 형태로요. 그리고 나서 각 반에서 9명씩을 뽑아서 시험 성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 방식이 다르니까 성적도 다르겠죠. A의 표본 평균은 260점, B의 표본 평균은 280점이 나왔습니다. 얼마 차이 났습니까? 20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20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20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인가, 이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는 2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차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표준화할 때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니까 Z 검정을 한다.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겠죠. 자, 이때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를 양측 검정하시오. 양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그러니까 뮤1과 뮤2가 같다. 또는 뮤A와 뮤B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 뮤1과 뮤2가 다르다. 이렇게 씁니다. 자, 방향이 양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면 규모가설 하에서 표본 평균의 차이요, X바와 Y바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은 각각의 분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평균은 0이고요.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것이죠. 9분의 25의 제곱, 9분의 25의 제곱이었습니다. 지금 모집단의 편차가 25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각 집단의 표본은 9명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기무가설이 맞을 때의 분포입니다. 그런데 기무가설이 맞더라도 지금처럼 평균 차이가 얼마였습니까? 260점과 280점이니까 평균 차이가 마이너스 20점이었죠. 이렇게 20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30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벗어나면, 양쪽으로 너무 많이 벗어나면 HLO라고 하기보다는 H1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강력이 양쪽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강력에 의해서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강력을 구하겠다는 것이죠. 자, X-Y바의 분포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었는데 기강력은 이렇게 양쪽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바깥으로 나가면 H1이 맞고 이 안에 들어오면 H0이 맞다, 규모가설이 맞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 기강력을 어떻게 정해주냐면 우리가 유의수준, 틀릴 확률, H로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틀릴 결정을 할 확률, 이것을 지금 5%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이니까 양쪽으로 2.5%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0.025, 0.025가 되는 이 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준정규분포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0.025가 되는 이 점을 우리가 Z0.025라고 표시했는데 표에서 찾아보면 1.96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기강력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기강력을 K라고 했을 때 이 K를 표준화해주면, 표준정규분포에 표준화해주면 얼마요? 1.96이란 뜻입니다. 표준화는 어떻게 해줍니까? K에서 평균 빼주고, 그리고 여기 아까 있었던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것인데, 아까 표준편차 값을 계산해 보니까 11.78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 이게 곱해지고 넘어가죠. 그래서 K는 23.09, 약 23.1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마이너스 23.1이겠죠. 지금 우리가 관측한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이었죠. 자, 이 마이너스 20은 기강력에 속합니까? 기강력이 이쪽 바깥인데 마이너스 20은 기강력에 속하지 않는군요. 그러므로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알파는 얼마요? 알파는 5%로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이번에는 기강력에 의한 검정이 아니라 P값에 의한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값에 의한 검정은 X바-Y바의 분포에서 우리가 구한 통계량 값 마이너스 20인데 이 마이너스 20 이하 나올 확률이 P값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양측 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측으로도 20 이상 나올 확률이 합쳐져야 되겠죠. 양쪽 확률을 더한 것이 P값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P값을 구한 다음에 유의수준과 비교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요 우측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량 20을 표준화하면 20에서 0을 빼주고 11.785로 나눠주시면 1.70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표준정규분포에서 1.7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표준정규분포 표에서 1.7까지 확률을 구하시면 0.9554가 나옵니다. 이것은 표로 구하지 않고 놈 sdis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죠. 그랬더니 왼쪽 확률이 0.9554니까 오른쪽 확률은 이쪽 확률은 0.0446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양측 검정이라 P값은 이 두 개를 합친 거라서 P값은 이것의 2배 0.0892가 될 것입니다. 자, 이 P값은 알파 5%보다 어떻습니까? 크죠. 그래서 유의수준 5%보다 크니까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에 유의수준이 10%라면 이것은 10%보다 작기 때문에 그때는 기무가설을 기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러한 확률들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하거나 또는 놈sdist라는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집단의 평균 비교는 엑셀로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5.6을 데이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A그룹과 B그룹에서 9명의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9명의 평균이 260이었고 이 B그룹의 9명의 평균이 280, 이 두 집단의 표본 평균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A그룹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었고요. B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알려져 있기는 표준 편차가 25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지 않고 그냥 25를 사용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검정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셀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합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Z 검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왜 Z 검정이었죠? 우리가 지금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엔 표준화해주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표준 정규 분포는 우리가 보통 Z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Z 검정을 이용해서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르시고 그리고 이러한 대화 상자에서 변수 1의 입력 범위 여기 B1서부터 B10까지고요. 그 다음에 B그룹의 입력 범위 C1서부터 C10까지요. 그리고 평균 차이는 같으냐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0이죠. 그리고 알고 있는 분산값 25가 표준 편차였으니까 25의 제곱해서 625. 변수 2도 마찬가지로 25의 제곱 625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표는 이 셀부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셀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름표였죠. 그래서 이름표부터 선택했다 해서 이름표에다 체크해 준 것입니다. 자, 유의수준 알파는 0.0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출력 범위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러한 검정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 검정 결과를 보시면 Z 검정 평균에 대한 두 집단 그리고 두 집단의 평균은 각각 260과 280 알고 있는 분산값은 625, 625 각각의 관측수 9와 9 그리고 가설 평균차는 0 이때 구한 Z 통계량
마이너스 1.69인데 아까 저희가 표준화했을 때 1.70이라고 했었죠. 반올림에서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697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측 검정의 P값, 양측 검정의 P값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양측 검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양측 검정의 P값 유의 확률이 0.089입니다. 이 P값이 유의 수준 5%보다 크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측 검정이었다면 P값이 0.04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양측 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의 수준 5%로는 규모가설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출력 결과를 보시면 엑셀에서는 데이터 입력하시고 알고 있는 분산값 집어넣으시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P값이 구해져서 이 P값만 가지고 유의 수준과 비교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이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집단의 평균 비교할 때는 엑셀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